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호입니다. 조명 얘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렌탈 조명 회사, 그린 조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그린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이 MBC 조감독이 하는 조명 프로그래머 업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 조명의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포커스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복면가왕입니다. 복면가왕 전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지금 메모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요런 식의 이런 조명 메모리하는 과정, 지난 77번째 강의에서 이 메모리하는 과정을 짧게 해서 한번 담아본 영상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영상을 바탕으로 또 78강에서는 요일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중 프로그래머의 업무 목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이면 이제 방송 이틀 전이죠. 조명 감독에게 음원과 조명 계획서와 설명을 잘 전달받습니다. 이제 보통 MBC 같은 경우는 조명실이 있어요. 조명 프로그래머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음원도 받고 조명 계획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사전 녹화는 뭔지 이런 설명을 잘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조명 계획서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개인 제시니까 일방적으로 다 듣고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이번에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그때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거라든가 아이디어 괜찮으면 또 조명 감독이 수용을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탈 장비에 대한 체크, 그러니까 이제 본사 장비랑 외부 장비랑 같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장비를 체크. 그래서 보통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이 본사 장비 50% 그리고 렌탈 장비 50%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 프로그래머와 장비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본사 프로그래머가 또 있죠. 왜냐면은 음악중심은 프로그래머가 2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외부 렌탈사 프로그래머가 메인을 하고 또 이 본사 프로그래머가 서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사 프로그래머가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또 바꾸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린 조명, 예를 들어서 렌탈 조명, 렌탈사에 있는 조명이 메인으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원 듣기와 준비한 장비 리스트 체크하고, 이제 음원을 받고 준비한 장비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조명 장비를 목요일날 입고를 시킵니다. 왜냐면은 금요일날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요일날 세트는 목요일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세트 바닥은 목요일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장비를 안에만 들여다놔도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후에 장비를 일단 스튜디오에 입고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은 보통 6시에 출근합니다. 굉장히 일찍 출근하죠. 왜냐하면은 세트가 쓰기 전에 세트 바닥에서 구조물, 트러스라든가 이걸 놓고 그걸 달아맨 다음에 거기다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가 쓰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 쓰기 전에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조명팀, 트러스팀들이. 그래서 조명 설계도에 의한 조명기를 설치하는데, 트러스에 설치된 무빙 라이트의 전원선과 실용선의 철저한 체크. 왜냐면 트러스에 설치한 라이트가 공중에 있다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못 내려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무빙 라이트의 전원선, 신호선을 제대로 신호를 제대로 매겼는지, 우리를 갖다가 이제 그걸 옵션 매긴다고 그러는데 옵션을 제대로 매겼는지, 그 채널 수의 만큼 그거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설치당 무빙 장비의 기본적인 메모리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포지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메인과 서브로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장비를 나눠 진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메인 프로그래머랑 서브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에 단 거는 메인 프로그래머가 하고, 바닥에 깔려 있는 장비는 서브가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마다 틀리니까 그거는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와 라이브 노래에 대한 정리, 사전 녹화 부분. 왜냐면 사전 녹화는 생방송 또 안 하니까 요거 라이브를 노래를 정리해가지고 요건 사전, 요건 라이브. 그래서 사전 녹화 시 별도 세트 여부에 대한 체크. 또 사전 녹화할 때 그냥 똑같은 공연장에서만 사전 녹화하면 상관없는데 별도의 세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별도의 세트가 져져 있는 것만큼 조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부 체크.
그래서 금요일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저녁 식사하고 본격적인 메모리 작업을 해요. 금요일날 이제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메모리는 감독의 큐를 받아 진행하죠. 감독이 다 큐를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 녹화본을 먼저 메모리 한다. 그래서 사전 녹화는 보통 7, 8곡 정도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전체 노래의 한 40에서 5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입 PD가 만약에 PD가 입봉한다. 입봉 일반 말입니다. PD가 새로 입문할 때는 더 사전 녹화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가 약간 두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 곡당 30%에서 1시간 정도 메모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12시 전에 메모리가 완료됩니다. 12시 전에 메모리가 완료되면 퇴근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날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날 밤을 샜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2명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한 사람 나와서 정상 출근해서 밤샌 사람은 정상 출근하고 밤 안 샌 사람은 9시 출근합니다. 그래서 밤 안 샌 사람은 새벽에 나오고 정상 출근한 밤샌 사람은 늦게 출근합니다. 그래서 무인 콘솔의 이상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수의 음악 리허설 시 메모리된 내용을 한번 확인합니다. 어저께 메모리 한 거를 가수가 음악 리허설 할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동선을 보고 조명 감독과 메모리 이상 시 수정 부분을 체크하고 또 동선을 보고 우리가 메모리를 이렇게 했는데 가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부분이라 수정할 것 같으면 그때 수정을 합니다. 사전 녹화분을 우선으로 메모리 진행한다. 그러니까 사전 녹화는 오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하니까 사전 녹화를 우선적으로 메모리를 진행해서 합니다. 조명 빔을 살리기 위한 스튜디오 내 포구 상태 수시 체크. 그러니까 조명은 이 빔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조명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구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포구 상태가 제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포구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포구가 잘 나오는지. 또 포구에 연결된 탄산가스가 있는데 탄산가스가 잘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사전 녹화가 3, 4회 정도 진행되므로 이상시 빠르게 수정해요. 그러니까 사전 녹화는 한 곡을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오케이 되는 경우 없어요. 보통 2번 내지 3번을 찍어요. 경우에 따라서 4번도 찍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전 녹화 해봤는데 이거 잘못됐어. 잘못되거나 더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그때 빨리빨리. 그러니까 토요일날 할 때는요 굉장히 약간 순발력들이 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추가 메모리 한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메모리가 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안 된 부분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보면 점심시간에 보통 김밥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추가를 한다. 그다음 오후 사전 녹화만 진행한다. 보통 1시 정도에 사전 녹화를 하죠. 그래서 이 진행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리허설과 생방송 진행. 이때도 또 진행을 하고 방송 종료 후 조명 감독과 조명에 대한 짧은 평가. 그래서 오늘 좋았다, 나빴다. 예를 들어 나빴다보다는 아쉬웠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닥에 설치된 조명기구도 설치한다. 왜냐면은 이거 설치할 때는 차근 설치하는데 철수할 때는 와 들어와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 바닥 같아. 그렇기 때문에 조명팀들은 바닥에 깐 거를 다 철수하고 다 빠져요. 그리고 바닥에 따른 음향, 영상 이런 팀들이 다 빠진 다음에 그래야 구조물을 내려서 조명을 철수하기 때문에 바닥만 철수하면 조명만 다 빠져요. 그러면 바닥에 깐 여러 팀들도 특효, 음향, 기타 이런 팀들이 그래서 다른 파트가 철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공중 트라스를 조명기구에 철수한다. 그래서 마무리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팀들은요 트라스 팀들이에요. 트라스가 맨 마지막에 나가요. 왜냐면 조명기구를 다 따야지 되니까 트라스에서. 그러니까 트라스 팀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 전에 조명팀 이렇게 합니다. 그 세트 팀들은 외래 먼저 가요. 왜냐면은 바닥은 일반적으로 바닥은 잘 철수를 안 해요. 바닥 철수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바닥은 철수 안 하고 가장 끝나는 팀들이 트라스 팀. 그리고 그다음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거는 그 다음날 스튜디오 담당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또 새벽에 다 청소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한 다음에 조명장구 회사에 입고 퇴근. 과거에는 저녁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먹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입고 퇴근하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다 약간 젊다 보니까 또 주말을 또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철수하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부터 목금토 이렇게 3일 정도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음중을 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는 조명 포커싱에 대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